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해서 얘기 좀 그냥 하고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동생분들, 아니면 저보다 위에 계시는 언니님들, 지금은 치매라는 병이 나이에 관계가 없답니다. 오늘 치매에 대한 강의를 제가 좀 듣고 왔는데요, 정말 남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이제 방송 프로를 보여주면서 치매에 대한 강의를 강사님이 하시는데, 정말 뭐 할머니께서 따님한테 어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 나왔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딸이 진짜 남일 같지는 않는데, 따님이 그걸 보고 너무 어머님이 불쌍했답니다. 정말 자기를 낳아서 키워서 길러주신, 가르침을 주신 그런 어머니를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치매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차마 다른 분들처럼 할머니들 보내드리는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양원에다 엄마를 보내드릴 수가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맏딸인데, 내가 맏딸 된 입장에서 어떻게 엄마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모셔야지 하는 생각에, 뭐 남편도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이들이 다 있었는데 엄마를 선택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냥 엄마하고 단둘이 그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두 분이서 한 7년을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근데 엄마가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엄마를 차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드시는 거 음식도 그냥 자기가 계속 신경 써서 엄마를 해서 드시게끔 하고, 진짜 눈물 나올 때도 있고,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내가 죽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간에는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7년 동안을 모시자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비록 자기 어머니지만 기인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걸 보고 있는데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화장실 대변실에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시고 판단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물을 먹고 또 그 물로 뭐 세수도 하고 손 씻고 막 그러신대잖아요. 잠시도 그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은 그냥 그런 사고를 치고, 더러운 건지 어쩐 건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장판을 다 떠들어서 더러운 거 튀어서 벽에 칠하고, 막 그럴 때면은 속이 상하고 진짜 분노도 일고 눈물도 나오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내 어머니까 내가 모셔야지, 끝까지 모셔야지 했는데, 막상 긴 세월을, 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생기고 좀 그랬었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모셔야죠.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 운명인 거예요. 맏딸인 상황에서 자기가 일단 선택을 했잖아요. 내 어머니니까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저 같아도 글쎄요, 저도 모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저런 상황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들이 뭐 안 된다 해도 저는 모셨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저는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엄마를 저는 한 5개월을 모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5개월을 모셨는데, 엄마가, 나는 우리 엄마가 이쁘고 그냥 좋았어요. 너무 이쁘고 좋아. 근데 나는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쁜데 왜 다른 저기는 엄마를 안 좋아할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나는 내 속으로는 딸이지 않냐, 내 자식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네가 착해서 엄마를 사랑을 많이 해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뭐가 이쁘냐, 다 늙어서 ጭ글ጭ글하는데 어이구 우리 철없는 딸 이러면서 엄마가. 근데 난 우리 엄마가 너무 좋고 이뻤어요. 그리고 한없이 사랑스럽고, 엄마랑 같이 막 누워있으면 엄마 젖도 만지고 찌찌도 만지고 막 장난치고 막 둘이 서로 막 그러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사실은 천년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만약에 엄마가 하늘나라 먼저 가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뭐인 줄 아십니까? 에이, 큰일 날 소리,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어디를 따라와야?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막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었어요. 맨날 아들네 집 간다고 아들네 집만 찾고 그냥 응? 내가 이렇게 잘해드린다고 해도 아마 우리 엄마 마음에는 안 찼었나 봐. 그래가지고 서울에선 아들네 집만 가고 싶대 엄마가.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약간의 그 어린애 같은 그런 치매기가 계시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오빠 집에 가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오빠 집에 모시다 드렸습니다. 거기 계시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랬었을까, 아니면 뭔가 치매기가 와서 이렇게 정신이 없으셔서 그랬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쨌든 모시다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셨는데 지금 치매에 대한 이 얘기를 주변에서 듣는다거나 또 강의를 들어보면은 너무 그게 막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가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셨을까, 왜 그걸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막 들면서 후회도스럽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한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엄마의 나이를 쫓아가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 이제는 제가 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정신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며칠 전에도 제가 아끼던 손수건을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손수건도 그때 당시 이렇게 들고, 분명히 핸드폰하고 손수건하고 같이 들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름 하나 이제 끌고 이제 이렇게 밖에를 나가다가 쓰레기 버릴 게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저쪽에 이제 세워놓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거기 구름에서 떨어졌는지 어땠는지 저 몰랐거든. 그게 떨어졌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그냥 쓰레기만 이렇게 갖다 버리고 이렇게 구름만 있는 대로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물을 줍더라고요. 그래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고 그냥 나는 그냥 지나왔어요. 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어머머머 내 손수건, 어머 이거 손수건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거기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아마 그 손수건이 좀 괜찮은 손수건이었거든. 내가 아끼고 좀 고급스러운 손수건이고 남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얇은 한지로 만든 손수건이었는데 그걸 항상 내가 그거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때 나중에서 생각이 나는, 그래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아 거기서 떨어뜨렸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걸 주느라 이렇게 숙였다 일어났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미 한참 와버린 게 거기 또 찾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벌써 그분은 가셔버렸을 텐데. 그래갖고 마음만 그냥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손수건도 잊어먹었는데, 깜빡깜빡 잊어먹은 버릇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강의 하신 분이 13가지를 손을 꼽아가면서 13 이상이 있으면 초기 증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내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었거든요. 근데 손가락 세면서 들었는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저는 한 가지 깜빡깜빡 하는 거. 잠깐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하는 거, 그게 한 가지가 거기에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이러다가 시초로 또 치매 그런 현상이 오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항상 치매 그거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스럽고, 검사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지금 검사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 강사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았고, 그 TV에 나오신 그 치매 할머니와 엄마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너무너무 나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한참 울었어요.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아이고 저거 보고 우는 거야? 그래요. 언니 너무 슬프다. 진짜 우리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신경 써야 되겠어요. 자기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치매라는 게 뭐 나이에 많다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고 그런 데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옛날과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합시다. 신경 쓰고 자기관리 잘 하시고, 언니도 관리하세요. 물론 저도 제가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치매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모두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고민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쿨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이 내가 치매를 예방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요. 뭐 진수성찬 차려서 먹지는 못하지만 그냥 하다못해 뭐 사소한 고구마도 가서 먹고 싶으면 사서 쪄먹고 또 뭐 맛있는 과일도 먹고 싶으면 사서 먹고 예전에는 정말 가난할 때는 못 먹었잖아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입혀야 되고 해야 되니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사 먹어도 뭐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고 싶으면 그냥 사서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아까워서 못 사 먹었어요. 아유 저거 내가 먹으면 우리 애들 이래 할 텐데 돈으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다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먹고 싶으면 사서 먹고 낙지도 먹고 싶으면 그냥 사서 조금 볶아서 먹고 탕탕이 돼서 먹고요. 내가 건강해야죠. 아이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부담되는 일, 또 엄마 때문에 신경 쓰는 일 없게끔 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길었나요? 근데 뭐 저같이 뭐 사소한 서시민 불가하지만 그래도 서민이라고 뭐 별다르고 부자라고 뭐 다를 수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내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친구들 만나면 웃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아주 배꼽을 잡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야 니네들 내가 너희들에게 엔도핀이 팍팍 일어나게 해줬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알았어?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정신없어요. 그런 게 친구들 만나면 즐거움이고 사는 재미고 그래서 서로 건강히 지내자. 우리 열심히 건강 지키면서 너희들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웃어야 돼. 그래 엔도핀이 막 팍팍팍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들은 뭐 말 웃기는 소리도 안 하잖아. 그 나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너 좋지 않니? 그러니까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성자야 네 말이 맞다. 잘한다 하면서 손뼉 치고 웃고 막 우리는 손뼉을 많이 쳐야 되는 거니까 잘한다 하면서 깔깔대고 베개를 잡고 웃고 막 그래요. 하루하루가 요즘에 그냥 나름대로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